천안시가 고속도로 터널에서의 유해 화학물질 유출 사고에 대비해 유관기관들과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실제와 같은 훈련으로 대응 체계를 다시 한번 점검했습니다. 국민의힘 세종시당 지도부와 전교조 세종지부 임원진이 교육 발전을 논의하는 약식 정책간담회를 가졌습니다. 두 기관은 세종 교육 발전을 위해 앞으로도 의견을 적극적으로 나누자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아산시가 옛 소방서 부지에 각각 추진하고 있던 생활문화센터와 청년 신중년 취창업 지원센터를 효율성을 고려해 하나의 복합 문화공간으로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준공은 오는 2025년 6월쯤으로 예상됩니다. 천안시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와 꿈드림은 청소년 심리적 외상 예방 프로그램을 자체 개발해 내년부터 지역 청소년에게 보급합니다. 세종시가 결핵 퇴치 사업 재원 마련과 결핵 예방을 알리기 위한 크리스마스실 모금 운동을 전개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뉴스입니다. 보수정당인 국민의힘 세종시당 지도부와 진보 교원단체인 전교조 세종지부 임원진이 교육 발전을 논의하는 약식 정책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성향이 다른 두 단체가 처음 만난다는 자체에 관심이 쏠렸는데요. 주로 어떤 이야기가 오갔는지 김우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교조 세종지부 사무실, 전교조 임원진과 국민의힘 세종시당 지도부 등 6명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세종 지역의 교육 관련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서입니다. 특히 국민의힘에선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소희 의원까지 동행했습니다. 이날 정책간담회는 세종시당의 제안에 전교조가 응하면서 성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무엇보다 보수정당과 진보 교원단체가 정책간담회를 갖는다는 것 자체가 이례적이란 점에서 만난 전부터 어떤 대화가 오갈 것인지 관심이 쏠렸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날 간담회는 어느 한 가지 주제가 아닌 현재 세종교육이 안고 있는 전반적인 현안에 대해 서로의 의견을 주고받는 자리가 됐습니다. 전교조가 주장하는 학업 성취도 평가 금지에 대한 입장과 국민의힘 세종시당이 공론화한 기초학력 저하 문제, 교원 감축에 따른 공교육 질 저하, 학급당 학생 수 상한제 도입 등이 주로 거론됐습니다. 특히 최근 시청과 교육청 간 이견을 보이고 있는 무상급식 예산 분담을 둘러싼 논란과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교육자유특구의 세종시 지정에 대해선 상당한 온도차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결국은 그들만의 특권 학교가 돼버린 상황인 거예요. 특권의식을 갖고 이런 집단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하면 이게 사회의 갈등을 초래하는 가장 큰 부분이거든요. 현재 공교육 내에서 기존에 하던 어떤 전통적인 방식의 교육과의 교육의 질이 높아지고 그러면 교육 선택권을 가진 학부모나 아니면 학생들 입장에서는 더 좋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두 기관은 앞으로도 정치적 이념을 떠나 세종교육 발전을 위해 의견을 적극 나누자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 세종시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주관하는 올해의 지역 먹거리 지수평가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평가는 전국 159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먹거리 공공정책 등 17가지 지표를 가지고 이루어졌으며 시는 지난해 B등급에서 올해 한 단계 상승한 A등급을 받아 우수 지자체로 선정돼 최우수상을 수상하게 됐습니다. 세종시는 로컬푸드 직매장과 공공급식센터를 통해 지속가능한 지역 먹거리 선순환 체계를 구축해 나가고 있는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세종시가 결핵 퇴치 사업 재원 마련과 결핵 예방을 알리기 위한 크리스마스실 모금 운동을 전개합니다. 세종시는 최민호 시장과 대한결핵협회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크리스마스실 증정식을 진행했습니다. 시는 이번 증정식을 시작으로 모금 운동의 전 직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결핵의 심각성을 알려 시민들의 자율적인 참여 분위기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갑작스런 재난 상황에 제대로 대처하기 위해선 사전 훈련이 매우 중요한데요. 천안시가 고속도로 터널에서의 유해 화학물질 유출 사고에 대비해 유관기관들과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현장을 송용환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터널에서 발생한 탱크로리 차량과 버스, 트럭의 3중 추돌 사고.
매캐한 연기가 끊임없이 뿜어져 나옵니다. 버스 승객들은 유리 창문을 깨고 탈출을 시도하기도 합니다. 앞에 정체가 있어서 서행하고 있는데 고속버스가 제 차량 후미를 두드렸습니다. 제 차량이 염산 운반 차량인데 밸브가 파손되어 염산이 누출되고 있습니다. 신고가 접수되자 119 상황실과 고속도로 순찰대 등 유관 기관들에게 사고 내용이 신속하게 전달되고 각 기관은 미리 조율된 업무 분장에 따라 도로 차단과 주민 대피 등을 실시합니다. 약 40분 동안 진행된 훈련은 사고 차량 이동과 누출된 유해 화학물 복구, 잔류 오염도 측정까지 마무리되자 종료됐습니다. 2022 재난대응 안전훈련이 천안 논산 고속도로 풍세 졸음 쉼터에서 열렸습니다. 코로나19로 3년 만에 재개된 훈련에는 21개 기관 110여 명이 참여했고 헬기와 구급차, 방역차 등 장비 44대도 동원됐습니다. 초동 조치가 얼마나 중요한 거를 일깨워주는 아마 그런 훈련이었나 생각을 합니다. 아마 이게 실제 상황이 됐을 때 이런 초동 조치 상황이 제대로 된다면은 아마 그 인사사고나 재난 피해가 그만큼 줄어들 거로 생각을 합니다. 각종 사고로 인해서 항상 위험에 노출되고 있는데 이 형식적인 게 아니고 진지하게 모든 면에서 기본이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다는 점에서 또 앞으로도 빈틈없는 협력 체제를 구축해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BTV 뉴스 송용환입니다. 아산시가 옛 소방서 부지에 각각 추진하고 있던 생활문화센터와 청년 신중년 취창업 지원센터를 효율성을 고려해 하나의 복합 문화공간으로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준공은 오는 2025년 6월쯤으로 예상됩니다. 보도에 김장섭 기자입니다. 지난 2019년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생활형 SOC 복합화 사업 공모에 선정되면서 옛 아산 소방서 부지에 생활문화센터 조성비를 확보한 아산시. 다음 해에는 국토교통부의 국토재생 인정사업에 선정되면서 같은 부지에 청년과 신중년의 취창업 지원 공간 건립도 추진해왔습니다. 당초 두 사업은 올해 착공해 내년 6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돼 왔지만 시는 두 사업의 유사 기능을 통폐합해 하나의 복합 문화 공간으로 건립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판단하에 사업 변경을 위한 행정 절차 진행으로 사업은 잠시 멈추게 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도시재생 인정사업이 변경 승인 고시되면서 다시 사업에 속도를 낼 수 있게 됐습니다. 변경안에 따라 복합문화센터는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지어질 예정이며 1, 2층에는 돌봄센터 및 작은 도서관과 생활문화센터가, 3, 4층에는 청년과 중장년의 취창업 지원 시설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사업비는 변경 전보다 28억 정도 늘어난 173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며 사업 기간도 2023년에서 2025년으로 2년 더 늘어나게 됐습니다. 시는 이달 중 공공건축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뒤 실시 설계를 진행해 내년 9월 복합문화센터 착공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아산시장과 시의장, 지역 국회의원이 국립경찰병원 분원 아산 건립에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국회를 찾은 이들은 대통령 공약사항 이행을 촉구하며 아산 지역 건립에 대한 당위성을 다시 한번 알렸습니다. 보도에 김장섭 기자입니다. 지난 11일 국립경찰병원 분원 최종 후보지로 대구 달성, 경남 창원과 함께 선정된 아산시. 다음 달 2일 경찰병원 분원 부지평가위원회의 아산 지역 현장 실사를 앞두고 박경규 아산시장과 김희영 시의회 의장 그리고 이명수 국회의원이 국회를 찾아 경찰병원 분원 아산 건립에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이들은 경찰병원 아산 건립은 대통령 공약사항이라며 흔들림 없이 약속대로 이행을 촉구했습니다. 무엇보다 국립경찰병원의 건립은 대통령 공약사업으로서 지켜져야 하고 약속된 공공의료 정책 사업이 흔들림 없이 추진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거듭 드립니다. 이어 박 시장은 아산시가 제시한 경찰병원 분원 부지 인근에는 경찰인재개발원과 경찰대학 등 경찰 종합타운이 자리 잡고 있어 연계성도 좋을 뿐더러 KTX와 고속도로 등
전국적으로 접근성이 뛰어나다며 아산 건립의 당위성을 내세웠습니다. 또한 해당 부지가 경찰청 소유인 만큼 혈세 절약은 물론 기반 시설이 완비돼 있다며 행정적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두 도시와 달리 부지 매입이나 교환 절차를 밟을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상하수도 등 기반 시설도 진작에 완비되어 있어서 즉시 착공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아울러 김 의장은 공공의료 인프라가 턱없이 부족한 중부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아산이 최적지라며 중부권 거점 재난병원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공공의료 인프라가 빈약한 중부권에 경찰병원 분원이 유치된다면 공공의료 인프라 확대와 더불어 의료 서비스 질 향상, 시민 만족도 향상 등 다양한 순기능을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편 국립경찰병원은 모두 550병상 규모로 약 2,500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며 최종 선정지는 다음 달 중 발표될 전망입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아산 장애인 국민체육센터가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2022년 우수공공체육시설 공모 선정 사업에서 전국 최우수 시설로 선정됐습니다. 이번 공모에서 아산 장애인체육센터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동시에 이용하기 편리한 시설을 완비하고 110여 개의 장애인 체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점을 높이 평가받았습니다. 어제 저녁 9시 30분쯤 천안시 동면의 한 장판 공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공장에서 일하던 70대 남성이 중상을 입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고 7명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불은 공장에 있던 기계 설비와 인근 야산의 산림을 일부 태운 뒤 5시간 만에 꺼졌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공장 내 발포기가 폭파돼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 시의원이 본회의에서 한 5분 발언을 들어봅니다. 오늘은 천안 백석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김미화 의원인데요. 치매 예방을 위해 방문 서비스를 더욱 확대해야 한다는 제안,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본 의원은 천안시의 모두가 건강에 대한 걱정을 내려놓고 행복한 일상을 유지할 수 있도록 누구나 찾아올 수 있는 질병인 치매에 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한국의 고령화 속도는 이미 세계 1위 수준입니다.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1970년부터 2018년 한국의 고령화 비율이 연평균 증가율은 3.3%로 OECD 37개 중 가장 빠르며 고령화 사회에서 초고령화 사회로 전환하는 기간이 불과 25년밖에 남지 않은 것으로 예측합니다. 고령화 속도가 빠른 일본이 고령화 사회에서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기까지 35년의 세월이 걸렸는데 한국은 이보다 훨씬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불어 중앙치매센터에서 실시한 치매 유병률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올해 60세 이상 인구 중 치매 환자가 95만 명이며 2030년에는 136만 명, 2050년에는 300만 명이 치매를 앓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치매 안심센터의 치매 조기 검진율이 2019년 195만 4,249명에서 2020년 82만 562명, 2021년 상반기 역시 42만 2,125명으로 크게 급감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코로나19와 같은 특수한 상황 발생 시 관리 공백에 대한 우려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노인성 질환으로만 생각했던 치매가 40대, 50대에서도 발병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젊음과 알츠하이머가 합성된 영츠하이머라는 신조어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65세 미만의 청년 치매 환자를 일컫는 초록이 치매는 노인성 치매보다 진행 속도가 2배 이상 빠르게 진행되는 특성이 있어
젊은 세대에 있어서도 치매 예방을 위한 초기 진단 예방 정책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사회활동이 왕성한 40대, 50대의 치매는 병 때문에 일에 지장을 주거나 실직 등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쉽게 노출되어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 생활 전반에 매우 큰 부담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초록이 치매를 포함하여 치매 또는 치매 의심 환자, 가정 및 사업장, 경로당 등에 방문하여 치매 예방을 위한 치매 관리 방문 서비스를 확대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우리 천안시의 경우 치매 안심센터를 비롯하여 천안의료원, 당국대학교병원, 천안충무병원, 천안순천향대병원, 두신경과 의원 5곳의 병원과 협약을 맺어 치매 조기 검진을 연계 운영 중이나 어르신들은 적부성이 떨어져 결과적으로 치매 조기 검진이 활발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민들을 위해 천안시 치매안심센터에 전화하면 유선상으로 1차 치매 자가진단 검사를 진행하고 검사 결과 치매가 의심되는 대상자에 한해 자택에 방문해 더욱 전문적인 2차 치매 진단을 실시하는 것입니다. 치매 진단 방문 서비스는 치매 진단 검사를 위해 특정 기관에 방문해야 하는 수고로움을 덜어주고 초기 진단 및 치료를 가능케 하여 중증 치매로 악화되는 것을 예방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우리 천안 시민들이 적시에 복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치매 진단 방문 서비스 시행을 통해 천안시가 적극적인 예방 정책을 추진할 것을 요청드리며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 문인들의 수건 사업이었던 천안 문학상이 제정됐습니다. 첫 수상의 영예는 천산북로의 박미라 시인에게 돌아갔습니다. 송용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올해 처음 만들어진 천안 문학상의 수상자인 박미라 시인입니다. 수상의 영예를 가져다준 작품은 천산북로 등 3편. 심사위원들은 발표된 모든 시편이 고른 완성도를 유지했다며 천안 지역 등단 작가 100여 명 가운데 만장일치로 박 시인을 꼽았습니다. 박미라 시인은 지난 1996년 대전일보 신춘문예 당선을 시작으로 충남시험 문학상, 서귀포 문학상 등을 거머쥐었고 지금까지 7편의 시집을 펴냈습니다. 지역에서는 이례적으로 아르코 문학 창작기금 지원 사업에 2차례 선정됐고 대학 강단 등에서 시 창작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문학상을 계기로 회원들이 더 열심히 쓰고 더 좋은 작품으로 천안문학에 발표를 하겠다는 이런 동기부여에 초석이 됐으면 더 바랄 게 없고, 개인적으로는 고향에서 주는 상, 동인들이 주는 상을 다 같이 힘을 합해서 조금 더 열심히 쓰라고. 천안 문학상 제정으로 지역 문인들의 활동도 조명받고 있습니다. 지난 1975년 창립된 천안문인협회는 연이회 천안 문학을 펴내는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문인들의 구심점인 천안문학관은 상설 전시와 자료방, 소중의 동화작가의 아동 문학 코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인문교약 프로그램과 문학 강좌를 통해 문인들의 영역으로 여겨졌던 문학의 문턱을 낮추고 있습니다. 창작 활동하는 그 예술인들만의 공간이 아니라 그 향유하는 시민들 간의 어떤 접점, 그런 촉매 역할, 이것이 문학관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죠. 한편 천안시는 현재 임시시설인 천안문학관을 정식 개관하기 위해 이전 대상지와 규모, 운영 방식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BTV 뉴스 송용환입니다. 세종시가 불법 촬영 카메라를 탐지할 수 있는 복합 열적외선 와이파이 탐지기 46대를 구입하고 다음 달부터 대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세종시는 다음 달 중 불법 촬영기기 탐지 장비를 읍면동에 각각 2대씩 배치해 시민 누구나 자가 점검을 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또 경찰서 등과 합동으로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상가와 학원가뿐만 아니라
범죄 위험이 높은 공실상가 등으로 점검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천안시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와 꿈드림은 청소년 심리적 외상 예방 프로그램을 자체 개발해 내년부터 지역 청소년에게 보급합니다. 트라우마로 인한 2차 피해 예방을 목적으로 3회에 걸쳐 진행되며 학교 폭력과 사건, 사고, 재난 등으로부터 심리적 상태를 인식하고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구성됐습니다. 또 타니몬이라는 캐릭터도 직접 개발해 청소년이 흥미를 가질 수 있도록 했습니다. 2022 천안 문화독립 페스타가 25일부터 27일까지 천안 성성호수공원 일원에서 열립니다. 이번 행사는 문화독립도시 천안의 어제, 오늘, 내일을 주제로 130여 개의 전시와 체험, 공연 등이 진행됩니다. 또 소설가 김탁환과 농부과학자 이동현의 토크 콘서트, 심리상담가인 박상미 교수의 초청 강연 등도 마련돼 있습니다. 일몰 후엔 상설 프로그램으로 천안 문화도시의 밤을 빛내다 미디어 아트쇼가 펼쳐집니다. 천안시 영상미디어센터는 다음 달 5일부터 7일까지 2022 빛의 페스티벌을 엽니다. 1인 크리에이터인 김봉재 와이남미디어 이사를 비롯해 K-팝 콘텐츠와 메타버스 관련 전문 강사진의 다양한 특강과 체험이 진행됩니다. 사전 신청 또는 현장 접수를 해야 참여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영상미디어센터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됩니다. 이어서 우리 지역의 구인구직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장애인 일자리 종사자 115명을 모집합니다. 모집 분야는 행정도우미, 전담 행정도우미, 복지서비스 지원 요원이며 직접 방문해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근무처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시청 노인장애인과며 문의사항은 041-521-5363번에서 4번으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주식회사 신우전기에서 전기 공사 현장 관리 업무를 담당할 직원 1명을 채용합니다. 팩스 또는 이메일로 지원 가능하며 문의사항은 041-563-0901번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B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